자, AI 반도체 제국의 황제죠. 바로 엔비디아가 다음 전쟁터로 양자 컴퓨팅을 딱 지목했습니다. 단 하나의 투자 때문에 지금 업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거든요. 대체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이 거대한 베팅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아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3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투자한 퀀티넘이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인데요. 아니, 아직은 먼 미래 기술처럼 느껴지는 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붙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오늘 파고들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자 컴퓨팅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던 엔비디아가 도대체 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걸까요? 그들의 진짜 속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번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엔비디아의 아주 치밀한 곡괭이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의 주인공 퀀티넘은 어떤 회사인지, 또 이 때문에 경쟁 구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을 발휘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는요, 그냥 단순한 자금 지원, 그 이상입니다.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엔비디아가 퀀티넘이라는 회사가 진행한 6억 달러 펀딩 라운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투자를 받기도 전부터 이 회사의 가치가 이미 100억 달러, 그러니까 13조 원이었다는 점이죠. 이건 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역대급 딜 중 하나고요.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퀀티넘의 경쟁사들 주가까지 덩달아 막 오르는 거예요. 아이온큐가 4.3%, 리게티가 4%, 디웨이브도 1.8%나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이 이걸 퀀티넘이라는 회사 하나가 잘 됐네? 이게 아니라 엔비디어라는 거물이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의 미래를 인정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산업 전체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가 발행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엔비디아의 진짜 속내, 그들의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 기술력이면 직접 양자 컴퓨터 만들 법도 한데 왜 굳이 투자랑 플랫폼 구축에만 집중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순 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양자 컴퓨팅이 쓸만해지려면 수십 년은 걸릴 거다 이러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이 극적인 태세 전환, 이건 이제 양자 기술의 발전이 엔비디아조차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변곡점에 다다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은 이 곡괭이와 삽 이야기로 완벽하게 설명이 돼요. 옛날 골드러시 때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려고 목숨 걸었던 광부들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그 광부들한테 곡괭이랑 삽, 청바지 같은 장비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어떤 양자 컴퓨터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에 직접 베팅하기보다는 모든 광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즉 플랫폼을 팔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그리고 그 강력한 곡괭이가 바로 이 CUDQ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든 상관없이 엔비디아의 막강한 GPU랑 AI 생태계에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만능 도구인 셈이죠. 벌써 시장에 나와 있는 양자 컴퓨터의 4분의 3이 이 CUDQ랑 통합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엔비디아의 진짜 영리한 점은 바로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드러납니다. 이번에 투자한 트랩드 이온 방식의 퀀텀은 물론이고요. 중성 원자 방식이나 광자 방식처럼 다른 기술로 경쟁하는 선두주자들한테도 전부 다 투자를 해놨어요. 결국 누가 이 경주에서 이기든 엔비디아는 그들에게 곡괭이를 팔면서 승리하겠다 이겁니다.
리스크는 최대한 나누고 이익은 독점하려는 아주 정교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파트너죠. 퀀티넘, 이 회사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도대체 어떤 잠재력을 가졌길래 100억 달러라는 이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았을까요? 퀀티넘의 성장은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기업 가치가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그냥 2배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더 야심찹니다. 2027년 안에는 상장, IPO를 추진하고 2029년까지는 양자 컴퓨터의 성배라고 불리는 기술이죠. 계산 오류를 스스로 고치는 완전한 내결함성 컴퓨터를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퀀트넘 기술의 핵심은 트랩드 이온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 기술의 최대 강점은 큐비트의 계산 정확도, 즉 충실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또 양자 상태가 깨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결맞음 시간도 깁니다. 다만 아직 큐비트 개수를 많이 늘리는 규모 확장성 측면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죠. 결국 이 기술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퀀티넘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퀀티넘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풀스택 접근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 칩부터 그걸 돌리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뮬레이터까지 양자 컴퓨팅에 필요한 모든 걸 자기들이 직접 다 개발해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엔비디아의 쿠다큐랑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엔비디아가 퀀티넘을 콕 집어서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엔비디아라는 거물이 등판하면서 기존의 강자들이었던 D-Wave나 아이온큐 같은 회사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양자 컴퓨팅 시장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판도를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퀀티넘하고 아이온큐가 같은 트랩드 이온 기술로 정면 승부를 벌이는 구도고요. D-Wave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여기서 D-Wave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특정 문제 해결에 특화된 기술로 이미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 기술적인 차이,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D-Wave의 양자 어닐링은 뭐랄까 아주 특수한 문제를 푸는데 최적화된 특수 공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물류나 금융 같은 산업의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데 쓰이고 있죠. 반면에 퀀티넘과 아이온큐가 개발하는 게이트 기반 방식은 미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도 다 풀 수 있는 만능 공구함 같은 범용 컴퓨터를 목표로 합니다. 단기적인 실용성이냐 장기적인 잠재력이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퀀티넘에게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역시 같은 기술로 경쟁하는 아이온큐입니다. 엔비디아라는 든든한 백을 얻은 퀀티넘에 맞서기 위해서 아이온큐는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M&A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기술 개발 속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속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뜨거운 시장을 지켜보는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이 엄청난 과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신호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이 시장이 지금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젠슨 왕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폭락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현재 이 회사들의 가치는요, 재무제표에 찍히는 실제 실적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미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지금 현실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D-Wave의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데 1년 매출은 100억 원이 채 안 돼요. 시가총액이 매출의 700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아득한 미래의 꿈과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이정표, 즉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진보는 뭘까요? 언론에서는 맨날 큐비트 개수 늘리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상업적으로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열쇠를 쥔 진짜 돌파구는요, 양자 계산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오류 수정 기술을 누가 먼저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양자 컴퓨팅의 미래는 단순히 큐비트 수를 늘리는 양적인 경쟁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계산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질적인 도약, 즉 오류 수정의 실현에 달려 있을까요? 분명한 건 엔비디아의 이 거대한 베팅이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을 찾는 과정을 훨씬 더 앞당기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